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콕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았을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6가지 키워드고요. 여기서 살펴볼 오늘의 이슈들은요. 비료 그리고 중국과 미국 이 2가지 키워드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Canadian Pacific Stoppage threatens new supply. 글로벌 운송망 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6위에 올라와 있는 캐네디언 퍼시픽 철도가 이날 오전부터 운영을 중단했다고 보도했기 때문인데요. 처우 문제를 둘러싼 노사 협상이 공전함에 따라 사측이 직장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캐네디언 퍼시픽이 운영하는 철도망은 2만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캐나다를 횡단하는 철도망과 함께 미국 중부 시카고와 동부 뉴욕까지 연결되는 철도망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외신에서는 캐네디언 퍼시픽 운영 중단이 북미 지역의 공급망에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전 세계 비료 공급에 작지 않은 타격이 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주요 탄산칼슘 생산국인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수출이 중단됐죠. 이 때문에 각국의 비료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캐네디언 퍼시픽 노사가 협상을 통해 조속히 철도 운영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캐네디언 퍼시픽이 멈출 경우에는 기존 공급망 위기를 악화시키고 원료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면서 운영 중단만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 중입니다. 글로벌 비료 부족 사태가 초래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대사는 중국의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를 지원하면 대가가 있을 것이라며 러시아를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화상 통화를 거론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러시아의 실질적인 군사 지원이나 제재를 피하도록 해주는 재정 지원을 제공키로 할 경우 중국 역시 향후 초래할 결과가 있을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사실상 러시아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중국이 러시아의 군사적 원조를 포함해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음을 국제사회에 지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 대사는 이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또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과 관련해서 러시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짓 혐의를 가지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나타났다며 이는 러시아의 가짜 깃발 노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짓 주장을 함으로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화학무기 사용을 정당화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사는 화학무기를 사용하기로 하는 불행한 결정을 한다면 더 많이 느끼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11일이죠. 러시아의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 질문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잠든 사이 나온 따끈한 외신이었고요. 이어서는 글로벌 일정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는 NAB의 연회가 열립니다. 연준의 블랙아웃 기간이 끝난 만큼 21일부터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대거 예정됐습니다. 시장이 이번 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주가 향방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22일에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연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2월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일에는 ECB 비통화 정책회의가 있고요. 영국과 한국에서는 또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특히 오는 24일에는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유럽 방문 일정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평화 협상에 진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벨기에 브뤼셀에 방문해 나토 회원국 정상들과 함께 만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25일도 보겠습니다. 4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공개가 됩니다. 이번 주 한 주 일정 함께 체크해 보셨고요. 참고하시면서 또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증권사 모닝 리포트 시간 보겠습니다. 아침에 나온 리포트 함께 하시죠.
먼저 DL건설 리포트 보겠습니다. 2021년 또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6% 증가했습니다. 부문별로는 건축이 30.1% 증가했고요. 토목도 9.6% 늘어났습니다. 건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사업에서 대형 정비사업 관련 완공 정산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올해 대규모 분양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다시 성장 궤도에 복귀할 전망입니다. 2월 물량의 실제 분양 여부가 올해 DL건설의 투자 포인트가 될 것인데요. DL건설에 대한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는 4만 원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카카오게임즈인데요. 함께 미래에셋 증권의 리포트 열어보시죠. 올해는 글로벌 진출로 성장을 견인할 오딘입니다. 먼저 MMORPG가 대만에서 3월 29일 출시 예정이죠. 오딘의 대만 출시는 초기 일매출은 18억 원, 22년 연간 일매출은 13억 원 전망됩니다. 오딘의 또 국내 온기 반영과 해외 출시 효과로 22년 모바일 매출액은 무려 64%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콘텐츠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확장이 기대되는 보라 플랫폼입니다. 게임, 엔터, 웹툰 등의 다양한 콘텐츠가 토큰 유틸성을 확보해 락인 효과 강화가 전망됩니다. 특히 대규모 글로벌 이용자의 10,000개 이상의 오리지널 스토리 IP를 갖춘 카카오 엔터의 존재죠. 글로벌 신규 이용자를 유입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탈라임 성장과 함께 수익성 개선도 기대되는 카카오게임즈 목표 주가 보시겠습니다. 12만 원 게시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진투자증권 보겠습니다. 코인테크에 대한 리포트인데요. 함께 열어보시죠. 2012년에 큰 폭의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 번째로 2차 전지 전방 시장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자동화 설비 수주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두 번째로 지난해 3월 인수할 또 탑 머티리얼의 시스템 엔지니어링 효과와 2차 전지 소재 관련 매출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사 최대 카파는 2천억 원 수준이었으나 신규 공장 증설로 3천에서 4천억 원 수준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목표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39,000원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사 리포트 정리해드렸고요. 알찬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급 탑5 시간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2,700선을 회복했습니다. 전날 상승 재료였던 우크라이나 분쟁 완화 기대감이 다시 불확실한 국면에 들어가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죠. 다행히 오후 들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규모가 줄어들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수급별 상황도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은 대덕전자를 226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4위에는 SK하이닉스, 3위는 카카오 있습니다. 2위에는 HMM 자리했고요. 1위는 LG이노텍이 차지를 했습니다. 5위에 대덕전자가 반도체 패키지 기판 호조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는 증권가 분석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2위 HMM은 약 3천억 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11년 만에 첫 배당인데요. 이달 29일이죠. 정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고요. 주주들은 한 주당 600원을 또 배정받게 될 예정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겠습니다. 위직 스튜디오가 5위입니다. 4위에는 펄어비스 있습니다. 3위는 바이오니아 있고요. 2위에는 LNF입니다. 그리고 안랩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 안철수 위원장의 행보에 그가 최대 주주인 보안업체 안랩의 주가가 널뛰었습니다. 안 위원장은 최근 총리 후보로도 거론되기도 했는데요. 매번 대선 때마다 테마주로 불리며 등락을 거듭했던 안랩 주가가 역시 영향을 받았습니다. 17일에 이어서 이틀 연속 주가가 오르며 시가총액도 1조 원을 넘어섰죠. 15일과 16일 이틀 연속 주가가 하락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네, 4위의 펄어비스도 보겠습니다. 중국으로부터 판호를 발급받은 지 10개월 만에 검은 사막 모바일 중국 서비스가 4월 출시된다는 소식에 펄어비스가 강세입니다. 그간 업계에서 4월로 출시 시기를 추정했지만 펄어비스 측에서 공식 IR 자료를 통해 일자를 4월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경쟁작들의 출시가 제한된 상황이라 검은 사막 모바일의 성공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도 보겠습니다. 순매수한 코스피 탑5입니다.
현대글로비스가 5위에 있습니다. 4위는 삼성 SDI, 3위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2위에는 LG 화학이 순위를 메웠고요. 1위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네, 5위에 현대글로비스죠. 정부가 대기업의 중고차 소매 시장 진출을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현대차, 기아, 특히 현대글로비스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이미 자체적으로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했죠. 여기에 이어서 정부의 정식 허가 방침까지 나오면서 호랑이 등의 날개를 단 격이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중고차는 수익성이 상당한 데다가 이 소비자들에게도 완성차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죠. 현대글로비스는 이미 해외에서 소매 중고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국내 시장에 직접 진출이 예상되고요. 또 해외에서도 쌓인 소매 중고차 사업 역량을 활용하면서 국내 소매업 진출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온라인 중고차 중개 플랫폼인 오토벨 서비스 등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것도 전망 포인트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 탑5도 보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가 5위입니다. 4위에는 엔캠 있습니다. 3위는 동진 세미캠 있고요. 2위에는 카카오게임즈, 1위는 LNF가 차지를 해줬습니다. 네, 카카오게임즈가 3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대표 간판 게임인 MMORPG 오딘의 대만 출시가 또 진출이 재개되면서 하반기 대형 신작에 대한 기대감에 날개를 단 건데요. 대만 서비스 오딘 신반을 29일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죠. 현대차 증권은 카카오게임즈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0.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영업이익률은 18.9%를 추정했습니다. 3월 초까지 이어진 오딘 대만의 바이럴 확산세가 뚜렷한 만큼 2분기부터 해외 매출 기여도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또 하반기에 출시될 대형 신작 기대감 역시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데요. 엑셀게임즈 MMORPG를 필두로 주요 기대작을 줄줄이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점검하셨습니다. 네, MBN 골드 매니저들의 종목 짚어드리는 골드 더 베스트 시간입니다. 개장 전 참고하실 8가지 종목들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눌려있는 정책주에 집중하자면서 이창원 매니저는 원전과 또 신재생 사업 호조에 집중하면서 우리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종가는 2,550원, 목표가는 4,000원입니다. 김준호 매니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삼성전자 AI 관련주입니다. 링크 제네시스 소개했고요. 종가는 8,630원, 목표가는 9,500원 제시했습니다. 네, 한견수 매니저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SFA 반도체를 준비했습니다. 삼성전자 D램 후공정 1위 업체인 만큼 올해 또 호실적이 기대된다는 투자 포인트입니다. 종가는 7,090원, 목표가는 9,000원 제시했습니다. 네, 최현덕 매니저는 농업 관련주를 준비했습니다. 대동을 소개했고요. 작년 최초로 매출 1조 원을 돌파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준 상태고요. 스마트 농업의 사업을 앞으로도 더 강화할 계획이라서 미래가 성장성이 기대가 됩니다. 종가는 13,550원, 목표가는 15,000원입니다. 네, 정성일 매니저도 보겠습니다. 리오프닝 수혜주 안에서 의류 그리고 핸드백 제조 업체죠. JS 코퍼레이션을 보고 있고요. 실적 대비 또 저평가라는 점에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가는 25,250원, 목표가는 28,750원입니다. 황대현 매니저의 관심주는 자율주행차 관련주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칩셋 미디어를 소개했고요. 투자 포인트는 자동차양 라이선스 그리고 로열티 성장입니다. 종가는 21,400원, 목표가는 24,000원입니다. 고광현 매니저는 코로나19 관련주 보고 있습니다. 제놀루션을 소개했고요. 확진자 증가로 코로나 핵산 추출 장비 공급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종가는 13,800원, 목표가는 15,5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광석 매니저도 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불확실성 우려감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천연가스 관련주입니다. GSE 소개했고요. 종가는 4,555원, 목표가는 5,400원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8가지 회사들 함께 보셨고요. 지금까지 골드웨더 베스트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히든카드 박지원입니다. 그리고 박준남 매니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이 변동성이 이렇게 큰 시장 속에서도 소개해 주시고 나서 5거래일 연속해서 쭉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있고요. 또 불금에 불같은 수익을 내줬습니다. 17% 수익도 냈어요. 그랬나요?
DY입니다. DY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DY가 지금 네, DY 12,000원까지도 열려 있다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세장 속에서도 나홀로 강세를 보이는 비결입니다. 테마도 좋고 또 실적도 좋았던 JS 코퍼레이션이죠. 네, JS 코퍼레이션 리오프닝 주인데요. 네, 1년 새도 2배나 올랐던 기업이기도 하고 요새 테마도 너무 좋다 보니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JS 코퍼레이션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저 이번에는 히든카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카드부터 열어볼까요? 네, 아까 제가 JS 코퍼레이션 리오프닝주를 제가 이제 수익률로 제가 리뷰를 해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후속주로 제가 리오프닝 주에 또 실적이 우리주인데 실적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종목을 한번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히든카드로.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히든카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 실적주입니다. 사실 리오프닝이 확실히 대세가 되고 있고 밖으로 나가는 활동이 많아지다 보면 또 예쁘게 입고 싶고 하면 의류주들이 당연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요즘 영업무역이나 또 한세실업 지금 저가 저점 대비 한 20-30%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의류주는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2020년하고 2021년 홈트적이나 또 그리고 또 골프웨어나 또 그리고 건강 관련 의류 같은 거 이런 뭐 요가복이나 그런 복들이 상당히 많이 팔렸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세계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범위도 많지만 그 안에서 의료주를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또 뽑아주셨고요. 그 안에서 그럼 저희는 어떤 회사에 주목을 해볼까요? 네, 영업 뭐 노스페이스 뭐 여러 가지 한세실업도 있고 우리나라가 의류업 중에 그 OEM이나 ODM 되게 유명한 기업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브랜드만 찍어서 이제 생산만 해주는 건데 영업무역도 유명하는데 이 회사도 영업무역이나 한세실업만큼 유명한 회사네요. 보니까 호전실업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이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의 유망 기업은 호전실업인데요. 가격 전략부터 찾아보고요. 또 어떤 투자 포인트들 있을지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호전실업 현재가 0.94%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1,750원 선에서 거래되는데요. 투자 포인트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4,000원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가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9,000원입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히든카드도 만나러 가볼까요? 네. 오늘은 메타버스 요즘 최근에 대해서 제가 메타버스 히든 종목들 수익 많이 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숨은 음원 관련인데 음원 IP를 이용해서 메타버스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성장하는 기업을 한번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히든카드가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음원 IP 메타버스 사업입니다. 음원 업계도 요새는 또 메타버스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음원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에 들어가야 되는 게 캐릭터도 있지만 음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떤 회사에 저희는 좀 주목하면 좋을지 궁금해집니다. 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회사는 그냥 엔터테인먼트 기업 중에 가장 접해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접해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이 드디어 작년에 나왔는데 이제 96억 정도 나왔는데 이제 100억이 임박됐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영업이익이 100억이 가깝게 된다는 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가시화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종목명은요. RBW라는 회사입니다. 마마마 소속사기도 하고 첫날 따상을 하고 쭉 하락세를 계속 이어왔던 기업이죠. 네. 이 회사 박동훈 프로듀서인데 이 회사 대표입니다. 방탄소년단하고 아이유 노래를 만든 제작가 기획부터 유명한 프로듀서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반등 시점이라는 기회가 온 것 같은데요. 저희 현재 흐름부터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JYP, SM, 하이브, 엔터주들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RBW 나홀로 3.38%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21,400원 선에서 거래되는데요. 투자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네, 실적도 좋고 또 DSP 미디어도 인수한 기업입니다. 이 댓글을 보니까 기업 정말 땡기는데요 라고 말씀을 남겨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가격적인 전략도 함께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땡기더라도 천천히 매수하세요. 급등할 때 따라잡으시면 마시고요. 목표가 3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18,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3만 원이고요. 손절가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8,500원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두 종목 소개해 드렸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